네, 합니다.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시인 박노해의 너의 하늘을 보아 였습니다. 제목이 그냥 하늘을 보아가 아니라 꼭 너의 하늘을 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자기만의 하늘이 다 있지요. 그 하늘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잠시 나의 하늘을 한번 보아요. 안녕하세요. 우주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우주새 엄마들의 수다를 진행하는 DJ 보름입니다. 비가 많이 왔던 7월, 여러분 정말 안녕하신가요? 익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대요. 용안면, 용동면, 함라면 쪽으로 침수 피해가 많이 있나 봐요. 농작물을 키우는 땅들이 많이 잠겼다던데 마음이 아주 많이 무거우실 테죠. 하지만 제가 오프닝으로 읊어드린 시 한 편 들으시고 한번 힘 한번 내시길 바랍니다. 참 지난 방송 때 개똥벌레 부른 가수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권진원 아니고 신형원의 개똥벌레였습니다. 노래 오늘 첫 곡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강산엘 넌 할 수 있어.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음이. 어려워마 두려워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순아입니다. 진짜 별일이죠. 내 평생 익산 살면서 이렇게 많이 비가 내리는 것은 처음 봤어요.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 되기를 어서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윤입니다. 우주새 청취자 여러분 별일 없으시죠? 네, 뜨거웠다가 어두웠다가 쏟아졌다가 잠시 또 해가 떴다가 한쪽에서는 비가 오고 정말 변화무쌍한 7월 장마였죠.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흘러나오는 노랫말로 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용동면에서 수박 농사를 지으시는데 논이며 밭이며 다 잠겼대요. 그래서 수박은 한 번 물에 잠기면 이제 버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수박은 물에 잠기면 그냥 그때부터 썩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집은 안 잠겼다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마당까지 물이 들어와서 많이 긴장을 했대요. 근데 제 방이 한번 무너졌는데 계속 막 그 모래더미 같은 거를 막 쌓아가지고 무너졌지만 그 다음 게 또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겨우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그 마음 감히 상상도 안 가네요. 농작물이 농부들한테는 밧줄인데 그것도 인명피해는 익산에서는 없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네, 맞아요. TV에 물에 뜬 수박 보니까 정말 보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전 직접 보진 못해서. 자, 오늘 저희 엄마들의 수다 우주새 우리 라디오에 함께하는 게스트가 있어요.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가 꾸민 호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익산의 늦둥이 엄마 김지영입니다. 네, 실례지만 늦둥이가 몇 살인가요? 반갑습니다. 저희 아이 지금 5살이에요. 아우, 첫째가 몇 살이죠? 21살. 21살이요. 혹시 그 사이에도 있나요, 자녀가? 없네요. 와, 한 명 키워놓으시고 지금 21살이랑 5살이면 몇 년 터울이에요, 지금? 16살이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생이 태어났네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와. 그러면 첫째, 둘째 그 성별이 성별은 딸. 둘 다 딸. 아주 다행이에요.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우주새에 오랜만에 뉴페이스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방금 처음 읊어드렸던 시가 힘들 때, 앞이 안 보일 때 하늘을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혹시 하늘은 어떤 거예요? 저는 저의 꿈과 그리고 아이들, 우리 집에 애들이 3명 있잖아요. 저는 딸 2, 아들 1가 있는데 이렇게 저의 하늘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꿈을 저기 깊숙한 곳에 상자 속에 넣어뒀다가 요즘에 다시 꺼내보게 돼서 내 꿈은 뭐지? 난 뭘 꿈꾸지? 이렇게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한테 하늘은 그래요. 하늘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명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명언이 있어요. 행복은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라는 명언이 있거든요. 예, 항상 있는 하늘이잖아요. 그죠? 예, 주어진 하루하루에 만족해하면서 행복은 바로 옆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 우주새 청취자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저한테 하늘은 엄마, 아버지. 다 지금 안 계시죠?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엄마, 아버지 나 해냈어요. 오, 항상 좋으시죠? 생각하시는 하면서 두 손 잡고 엄마, 아버지가 내려보시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행복해해요. 그렇군요.
우리 오늘 새로운 게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늘. 저한테 하늘은 제가 이루기 위해서 보고 나아갈 힘을 주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어서 좋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꿈이 없는 친구들도 참 많은데 꿈이 확실하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좋다. 우리 늦둥이 엄마. 제가 어렸을 때는 상상 놀이터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구름도 보고 구름이 와. 거북이, 천사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그냥 도화지였고 지금의 하늘은 5살 늦둥이를 육아를 하다 보니까 감정 조절을 해야 하는 숨표? 하늘을 보고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나한테 하늘은 지금 그래요. 와,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하늘 잘 안 봤던 것 같은데 하늘을 보시네요. 이 네. 나이가 되니까 보네요. 혹시 오늘 하늘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봤죠. 봤죠. 저는 안 봤어요. 안 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하늘 어때요? 저 이 얘기하니까 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오늘 어제 아주 친한 언니가 하늘로 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 입관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늘을 보고 왔어요. 너무 맑아요. 그래서 좋은 데에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그 언니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아유, 네.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럼요. 네, 네. 네.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요. 이렇게 하루에 여러분 한 번만 하늘을 올려다 봅시다. 세상이 좀 달라 보일 거예요. 익산 참여연대에서 전에 매일 한 가지를 꾸준히 해보는 캠페인을 했었는데 저는 그중에 매일 책을 읽는 거를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파트에는 매일 하늘을 보고 하늘 사진을 찍고 그 밑에 자기가 이제 생각나는 거나 느낌 이런 감정을 적어보는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여하진 않았지만 해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쩜 하늘이 매일 다를 수 있냐고. 우리는 매일 하늘이 그 하늘이 같았잖아요. 그쵸? 근데 매일매일 다르더라. 이렇게 정말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쁜 현대사회잖아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우리가 언제 여유롭게 하늘을 보았는지 우리가 한 번쯤 이 방송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죠. 매일 마른 하늘 구름이 있는 하늘 점점 파래지고 높아지는 하늘을 만날 텐데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늘 바라보기 우리 같이 약속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 벌써 2023년이 반이 넘었어요. 7월이 가고 있어요. 올해의 목표나 소망 얘기 우리 그때 연말에 했었는데 얼마나 이루어가며 살고 계신지요. 저는 올해 가장 큰 목표가 건강해지기였는데요. 그래서 탁구도 등록하고 간헐적 단식해서 식사를 제가 말한 적 있나요? 12시. 하루에 첫 끼를 오후 12시에 먹고 그 다음 4시, 8시에 하고요. 그렇게 3개월 이상 지나가니까 당뇨가요. 당화 혈색소가 거의 정상 범위로 내려갔어요. 3개월 만에. 축하드려요. 제가 정말 진짜 기쁘더라고요. 신기하죠? 와, 정말요. 진짜 축하해요. 놀라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이렇게 확 좋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정말 많이 놀랐는데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탁구를 사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못했거든요. 일주일에 30분 정도?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했어요. 원래 4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탁구 덕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먹는 시간 있죠. 내가 먹을 수 있는 시간이 8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니까 14시간 동안을 먹는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8시간으로 줄었으니까 거의 반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총량이 줄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4시 타임이나 8시 타임에 먹는 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안 먹는 게 편해요. 먹고 자면 밤새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음식이 중요해요. 그 당화 혈색소가 제가 6.5 이하가 정상이어야 당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3월 달에 검사했을 때 7.8이었어요. 그리고 당뇨약도 아침 저녁 2번 먹었었어요. 약을 한 번 먹는 거랑 2번 먹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챙겨 먹기도 힘들고. 근데 이게 6.8이 된 거죠. 3개월 만에 1이 내려갔어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간 수치도 높아가지고 다음에도 여전히 높으면 약 드셔야 됩니다 했는데 간 수치도 다 정상으로 됐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저도 제가 믿는 하나님한테 선물 받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럼요.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제 나이 돼봐요. 한두 가지씩 약 먹는 사람이 많아서 약 하나도 안 먹는 사람 찾는 게 더 힘든 일이니까요. 혹시 약 드시는 거 있어요? 저 약 하루에 드시는 약 뭐 자, 드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뭘 세요, 또 그거를. 그래요. 네. 슬프게 또 우리 같이. 그러니까요. 네. 해가 갈수록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요즘에 일이 좀 많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운전도 자주 하고 바쁠 때는 식사를 잘 못 챙겨 먹고요. 저는 커피를 진짜 너무 많이 먹어요, 제가. 하루에 몇 잔? 저는 안 세고 마셔요, 사실은.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중독입니다. 정말로요. 네, 중독이라서 제가 원래는 속쓰림이라든지 뭐 소화불량 요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에 한 2달 전부터 아침에 속쓰림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네, 이제 커피를 좀 줄여보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강으로 해서 저는 뭘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커피도 커피지만 그나마 제가 좀 잘 챙겨 먹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영양제. 어떤 거 먹어요? 영양제는 진짜 잘 챙겨 먹어요. 영양제. 자, 잘 들어보세요. 오. 따라해보세요. 시작. 오. 마. 비. 씨. 오마비 C, D. U. 줄여서 오마비 C, D, U 6가지인데요.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 C, D, 유산균. 아, 유산균. 끝에가 유산균이었구나. 엄청나죠, 여러분? 배부르겠다. 네, 배부릅니다. 네, 오마비 C, D, U를 이것만큼은 제가 꼭 챙겨 먹고 있답니다. 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는 뭐 그냥 숨쉬기 운동, 스트레칭 좀 자주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아는 에너지유는 운동은 잘 안 사 먹는 것 같아요. 그쵸. 잘 좋아요. 해 먹더라고요. 저랑 저번에 한번 전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갔다가 백반집에서 그 깻잎 아세요? 예. 전라도식으로 하는 거 빨갛게 이렇게 양념 올려놓는 걸 보더니 너무 새롭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먹냐고. 왜냐면 깻잎이 왜냐면 깻잎이 이렇게 숨이 죽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깻잎이 그렇지가 살아 않고 있었어요. 살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장 같은 거에 절여 있는 게 아니라 아시죠? 그냥 살아 있었어. 저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해먹었어요. 집에 가서 해 먹더라고요. 해 먹었어요. 저는 한 적 장난 없는데. 아니죠. 근데 저 그거 처음에 먹어본 거라서 다들 옆에서 뭐라고 하셨는데 우리 보르님은 저를 칭찬을 해주시네요. 아니 칭찬할 일이야. 왜냐면 난 한 번도 그걸 만들어 먹을 생각을 못했고 항상 엄마 그거 만들어주세요 이랬거든요. 지금 놀라셨거든요. 지금 우리 누뚱이 어머니께서 그거를 처음 만들어 왔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네. 저 보름님하고 네. 똑같아요, 저는. 대기업을 좋아해요, 전 대기업.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기업 연구원들은 돈을 받고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맛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못 이겨요. 그 대기업 맛을. 저희 누뚱이의 엄마의 맛은 CJ, CJ. 세태, 비비고, 맞아요. 요새 비비고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양제를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위가 안 좋아요. 영양제도 위가 건강해야 소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랑 가루만 먹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햄프시드 오일? 그 대마초 종자유 그게 좋다고 해서 하루에 3숟갈씩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은 먹고 있고 일어나자마자 또 하나는 인산가에서 나오는 주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있어요. 그 주겸이 9번 구운 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좀 비싸요. 비싼데 이거를 수시로 입에 넣고 이렇게 녹여서 먹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되게 짜서 먹기 힘들었는데 먹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져서 이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마늘을 살짝 구워서 그 소금을 찍어 먹으라고 하더라고. 마늘을 하루에 한 접 계속 먹으면 좋아진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차차 시작할 예정이고요. 하여간 그래요. 자, 시작했습니다. 저는 건강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걸어야 된다고 해서 하루 5,000번은 꼭 걷고 밥 양을 줄였어요. 얼마나요? 군것질도 줄이고 밥을 3분의 1 먹어요. 오, 그럼 배고플 텐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먹던 간식을 줄이고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근데 그렇게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잘 실천하고 계세요? 예. 그렇군요.
네, 그 뭐냐 보르님도 그렇고 수산님도 그렇고 밤양 많이 줄이셨잖아요. 예. 난 밤양은 안 줄였어. 아, 그렇구나. 말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시간이 줄였다고. 주니까 총 먹는 양이 준다고. 제가 아까 행복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또 한 가지 또 자주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온다. 이 생각을 자주 하는데 과일은 많이 먹어요, 저도. 저는 그 대신에 탄수화물. 청국장 가루를 간식으로 타 먹고. 먹기 힘든데 그거. 그래도 저는 이제 노니까 황태가루 있잖아요. 황태가립을 밥 먹을 때 조금 이제 끓여가지고 그걸로 국을 먹고 그래요. 황태가 해독 작용이 예. 탁월하대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네. 또 또 다른 사람은 혹시 뭐 저는 네네. 5살 누뚱이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하루에 그 에너지를 같이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운동은 없어요. 따로 운동을 안 하셔도 됩니다. 5살. 네. 운동하면 지쳐요. 그죠. 지치죠. 그리고 아기가 웃는 소리에 커가는 모습 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또 누뚱이다 보니까. 그럼 몇 초? 하루에? 운동이지. 그 딸이 에너지가 되게 넘치나 봐요. 5살이라 한참 움직일 때라 1초도 안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일찍 나세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우리 학생은 어떨까요? 호성. 네, 호성 씨는? 저는 따로 건강 관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건강관리 생각할 17살이죠? 때가 아니지. 네, 17살입니다, 여러분. 네.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부럽네요. 건강 관리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다 건강한 거니까 건강하게 삽시다. 자, 제가 지난 방송에 이름만 소개되고 목소리는 안 나갔던 가수 권진원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면 이 노래 들어봤어 하실 거예요. 살다 보면 괜시리 외로운 날 너무도 많아. 나도 한번 꿈 같은 사랑 해봤으면 좋겠네. 살다 보면 하루하루 힘든 일이 너무도 많아. 가끔 어디 혼자서 훌쩍 떠났으면 좋겠네. 수많은 근심 걱정 멀리 던져버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꿈으로 살지만 오늘도 맘껏 행복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네. 살다 보면 괜시리 외로운 날 너무도 많아. 나도 한번 꿈 같은 사랑 해봤으면 좋겠네. 살다 보면 하루하루
네, 살다 보면 노래 듣고 오셨어요. 권진원 가수가 불렀고요. 여러분 제가 폭탄 발언 하나 할게요. 네. 저 8월 8, 9월에 아마 갑상선 수술을 할 것 같아요. 반절제로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저 진짜로. 어? 빨리 일로 와, 옆으로 오세요, 지금. 아니, 나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끌어가지고. 갑상선 수술이요? 네, 얼마 전에 네. 제가 언니가 위로 2명이 있는데 첫째 언니가 산부인과에서 유방에 혹이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모양이 이제 동그라니까 6개월 뒤에 얼마나 더 커지는지 검사를 그때 다시 해보자고 했대요.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언니 유방 전문 외과 가봐. 거기서 또 다르게 말할 수 있고 그 혹을 제거할 수도 있잖아 편하게. 그랬더니 언니는 기다려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50대 초반 어떤 여자분이 2년 전에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을 다 떼어내는 전절제 수술을 하셨는데 그분 둘째 딸이 대학생이에요. 21살인가? 근데 그 딸이 이번에 반절제를 했대요. 그래서 왜 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피 검사를 꾸준히 하고 있었대요. 엄마가 이제 갑상선암 환자였으니까 근데 갑상선 관련된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좀 나쁘게 나와서 수술을 하자 해서 수술을 했대요. 혹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아 나도 유방 초음파를 한 지가 5년이 됐네. 그래서 갑상선은 12년이 됐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음 먹고 저도 이제 검사를 해보러 갔죠. 그 유방 갑상선 전문 외과를 갔어요. 유방은 진짜 양쪽 겨드랑이 쪽까지 보느라고 한참 걸리는데 갑상선은 진짜 금방 보더라고요. 1cm짜리 혹이 있는데 혹시 몰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처음엔 좀 멍하더라고요. 내가 혹이 있다고? 왜냐면 증상이 없으니까. 근데 모양이 좀 길쭉하고 뾰족뾰족 좀 안 좋다고 이런 경우에는 암일 경우가 있어서 세포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마취를 하고 긴 바늘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찌를 때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걸로 긁어내는 검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됐고 막 진짜 마음이 복잡했는데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유사암이래요. 항암 치료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양성 종양일 경우에도 4cm 정도가 넘어가면 만져지기 때문에 또는 다른 증상이 생긴대요. 뭐 침을 삼킬 때마다 불편하다거나 목소리가 쉰다거나 그래서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검색해 보니까 로봇 수술이 있어요. 로봇 수술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겨드랑이로 하는 로봇 수술이 있고 이렇게 입 안으로 넣어서 하는 구강 로봇 수술이 있는데 저는 구강 로봇 수술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해놨고요. 휴가 기간에 처음 가게 돼요. 그 병원을. 그리고 그래서 사실 좀 떨리긴 하는데 수술을 언제 할지도 되게 고민이 되고요. 근데 남편이 일단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수술을 해서 입원을 하면은 남편이 쉴 수가 있어요. 유급 휴가인가 봐요. 그 직계 가족이 아프니까 간병하니까 돈도 나오고 일도 안 하고 빨리 자기 쉬고 싶다고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이상 일을 쉬어야 돼요. 수술을 하면은 쉬고 싶었어요. 마침 잘 됐죠. 근데 마음이 좋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좋고 그런데 또 힘드는 건 그렇고 참 마음이 힘드시겠네요. 우리가 응원할 테니 힘내세요. 네.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다 체크하고 간다 생각하고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그래서 거니까. 그 서울병원 가기 전에 다음 주 중에 위장 내시경을 하려고요. 대장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위랑 대장 5년 만에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먹먹해요. 저 지금 처음 알아가지고. 그렇죠. 어르신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그야말로 알고 같이 일도 하고 사적으로도 만나면 자주 갖는 편인데 엄청 속상하고 저도 이런데 뭐 가족분들이랑 애기들 삼남매랑 남편분이랑 우리 애들은 엄마 여기 혹이 있대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엄마 혹이 있대? 아 엄마 아프면 안 되는데 이랬어요. 근데 막상 일주일 뒤에 애들아 엄마 이거 암이래. 그래서 떼어내는 수술을 해야 된대. 그랬더니 그래 떼어내면 되지 뭐.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암이 뭐 이런 예, 그리고 남편은요 못 믿겠대요. 아직도 네가 무슨 암이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또 너무 또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제 주변에 갑상선을 떼어내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유방암 환자도 몇 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봤기 때문에 크게 겁은 안 나요. 근데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암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쵸.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들 때문인가 유전자를 잘못 물려줬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가 우리 친정 쪽에서 유일한 당뇨 환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만 당뇨가 있는데 저는 이게 후천적으로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혹시 우리 조상에서 유전자가 내려가서 너가 당뇨가 나오지 않았니? 그리고 또 갑상선 암이라고 하면은 왜 너만 또 갑상선 암이 나왔니?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떼어내야 돼 이렇게만 얘기를 해놨어요.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아까 하늘이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본인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걸. 그러네요. 진짜 좀 바꾸세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살아요. 네. 그리고 진짜 항암 치료 안 해도 된대요. 그리고 그래요. 전이만 없다면 진짜 천만다행인 거니까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림파선 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암 진단비가 나온대요. 그래서 전이가 살짝 돼 있다고 해도 웃긴 소리 하나 해줄게요. 네. 암 환자들이 항암하면서 힘들잖아요. 네. 근데 진단금 보고 참는다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수술 잘하고 네, 오세요. 네, 네. 아산 네. 화이팅. 아 근데 그보다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오 진짜 축하해. 아 근데 아직 생일 파티를 못 했어요. 아이고, 계속 비가 와가지고. 그랬겠다. 그래서 다음 주말에 정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 그 집이 시골이에요. 마당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놀이를 하는 생일 파티를 하고 싶어해요. 우리 아들은. 근데 계속 비가 와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여기는 생일 파티 어떻게 했어요? 했었죠. 6월 마지막 날 우리 애기 첫 생일 초등학생 첫 생일 파티. 초1. 그때 제가 대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아파트 사니까 너무 부러워요. 막 마당 수영장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저희는 키즈 카페 작게 그냥 대관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최고였겠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몇 요일이야? 오늘은 목요일이죠. 엊그저께 화요일 날 제가 네. 익산 여성 자치 대학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해마다 익산시에서 주관하고 원광보건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건데 그게 한 주마다 매번 강의 주제가 달라요. 한 주는 뭐 걷기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에 앙금 플라워 떡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이거 완전 예쁘죠? 지금 사진 보여드릴게요. 거라고요? 제가 꽃을 다 만든 거예요. 오. 대단하죠? 저 원래 진짜. 금손이 아닌데 저도 만들어주세요. 이거 정말 재료만 어디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재밌겠다. 음.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진짜. 그래서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꽃을 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꽃 모양이 나와요. 장미, 그러니까요. 카네이션, 동백. 음. 이런 꽃들이 참 더할 나위가 없죠. 참 예뻤던 것 같아요. 꽃은 진짜 다 이쁘죠. 안 예쁜 꽃은 없는 것 같아요.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름답고 거기다 향기까지 나면 더해야 할 나이가 없죠. 네, 지금 말하면서 느끼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양하게 일어나니까 우리의 삶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매번 같은 삶이라면 참 무료할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 사연 하나 들어온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못 읽어드렸거든요. 새로운 게스트가 사연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장한비라고 하고요. 여기 익산에서 토박이로 살면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너무 예뻐요. 네, 우리의 에이스가 왔네요. 자, 어떤 사연인가요? 네, 모현동에서 익명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 딸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중학교 1학년 딸 행동이 귀여워서 사연 올려요. 우리 집은 매일 할 공부를 밤 11시 반까지 끝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기면 벌금이 3,000원이고 모이면 우리 집 공금으로 사용해요. 중학생에게는 그래도 큰돈인지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켜요. 그러던 4월의 어느 날 몸 상태가 안 좋아 늦잠을 잔 저는 학교 다녀오겠다는 딸의 인사말을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정신 좀 차리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뜻밖의 선물이 있었어요. 5,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하트 메모지였는데 내용은 이랬어요. 투 엄마, 어제 시간 늦어서 3,000원 줄게. 2,000원은 바나나킥 사 먹어. 사랑해. 예빈. 순간 하하하 웃음이 터지며 없던 기운도 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바나나킥을 사 먹으라며 해피바이러스를 왕창 뿌려놓고 간 딸아이. 귀엽지 않나요? 중학생 딸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장난 아니게 큰데요. 엄마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줄 줄 알고 다 컸네요. 효녀네요, 효녀. 그죠. 3,000원 큰 돈 내기도 아까웠을 텐데 엄마한테 용돈을 다 줬네요. 대단해요.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이제 한 번씩 용돈 달라고 막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아, 역시 우리 효녀 딸이 뭔가를 해주네요. 엄마를 위해서. 네.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 우주소에 놀러 오시면 메인 화면 아래쪽에 사연 접수 링크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연 생각나실 때 접수해 주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은 모두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꽃향기를 상상하며 이렇게 듣고 계실 때 좀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게스트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혹시 지금 어린 친구가 또 둘이나 있잖아요. 고등학생, 대학생. 꿈이 있다면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호성부터. 제 꿈은 성우입니다. 어떻게 성우가 되고 싶었는지 그 어떤 계기 이런 거 있잖아. 어릴 때부터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성우의 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 어떤 만화 좋아했어요? 궤도 키드라고. 궤도 조커는 아는데 내가 궤도 조커는 아는데 궤도 키드? 네. 저 알아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 한비. 멋있다. 제 꿈은 돈 많은 백수인데요. 잠깐만요, 멈추세요. 저 그거 에너지용 꿈인데요. 아하, 이런. 아니, 누구나의 꿈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 일단 백수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열심히 일을 해서 일단 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그러면 해요.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로또에 당첨됐으면 저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인데 애들이 한 6살 때부터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없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꿈을 엄마는 교수님이 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1학년이 된 이제 딸이 물어봐요. 그럼 엄마는 꿈이 교수님인데 그러면 공부 더 안 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꿈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걸 넘어서서 꿈을 이렇게 이뤄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올해 간절히 들기 시작해서 제가 학사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석사 학위를 위해서 대학원을 좀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수술을 하고 쉬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일단 쉬는 해로 올해를 보내고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요새. 예. 저 아직 40밖에 안 됐어요. 오, 그러니까 청춘. 한 20년 남았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예,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5살 엄마 꿈? 이 꿈? 잘 키우는 거요. 잘 키우고 안 아프고 안 아픈 게 최고예요. 맞아요. 안 아프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걸 연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연습하고 있어요. 나로 살기를 어떻게 연습하고 계세요? 만약에 외식을 한다. 음.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우리 보통 가잖아요. 엄마들은? 오늘은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걸로 먹든가 말든가. 먹든가 말든가. 나를 따라와. 엄마 데이. 엄마 제 엄마의 위주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요.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야죠. 저도 제가 더 중요해요, 아이들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늦둥이 맘님하고, 그다음에 여기 장한빈님하고 모녀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네네. 듣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네. 이번 이런 기회를 빌어서 또,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 해보는 건 어때요? 듣고 싶네. 얼마나 좋아요, 또. 엄마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면서 사세요. 엄마를 응원해요. 와, 좋으시겠다. 로또 사죠. 당첨되면 막 딸이 걱정하지 자기 마. 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로또 사죠. 아니, 오늘, 바로 이 옆에 공주가 로또 아닌가요? 아직은 아닌가요? 아직은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나한테 와줘서 예쁘잖아. 그건 한 21년 전? 자, 오늘 3명의 게스트가 처음 참여했는데 우리가 게스트가 오면 항상 공통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끝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오늘 여기 처음 참여해본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이거 저는 한 번도 이런 쪽으로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나고 맞는다고 생각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것도 도전이에요 지금. 그렇죠. 올해 도전인데 재밌어요. 너무 잘하세요. 전 처음 할 때 재밌어요. 책 읽듯이 읽었는데 대본을. 너무 재밌어요. 다들 한 번씩 참여해 보세요. 좋아요. 우리 체험 프로그램 만들까요?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런 직접적으로 이런 것에 참여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기분도 좋아요. 네, 좋아요. 좋은 설레임. 네, 좋아요.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제 하늘이 제가 나아가기 위해서 보는 목표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이 활동을 하면서 제 하늘이 좀 더 가까워진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 응원할게요. 그래요. 여러분의 꿈 응원하고 혹시 우리 수선아 에너지운 꿈 있나요? 꿈이요? 네. 저는 어쨌든 정신 놓지 말고 건강 챙기려고요. 에너지운. 저는 그 꿈 이야기 저도 많이 하고 다니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꿈이 영어로 뭐죠, 여러분? 드림. 드림이죠. 그러면 직업은 영어로 뭐죠? 잡이잖아요. 드림이랑 잡이 같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어느 순간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꿈은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고 에너지를 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스스로도 밝게 맑게 에너지 넘치게 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강사라는 직업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잡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꿈을 나중에 실현하기 제가 위해서. 어떤 잡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드림, 그 궁극적인 목표는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한 멋진 말을 한번 해봤네요. 멋졌습니다. 네, 제가 꽃 얘기가 나와서 자화자찬. 노래를 찾아야 되는데 가사만 생각이 나고 제목이나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제목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장미. 근데 가수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죠. 오래된 노래라. 찾다 보니까 오래된 노래다. 네, 4월과 5월에 가수 팀 이름이 4월과 5월이래요. 맞아요. 그거의 장미를 마지막 노래로 띄워드리면서 엄마들의 수다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뜨거운 여름, 복날 더위 잘 다스리시고 맛있는 음식 이열치열 드세요. 우리는 더더 행복해질 거예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우리는 엄마 편, 여러분 편입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또 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 못 이룬 나를 재우고 가네요. 어여쁜 꽃송이 가슴에 꽂으면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서
가네요. 싱그러 잎사귀 돋아난 날씨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